아니야. 기록? 6,400km쯤 됩니다. 지구의 반지름, 지구 땅 속에 이 안에 내핵, 외핵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있지? 네. 공기. 첫 번째, 이 공기는 네. 왜 지구에 붙어 있을까? 뭐냐? 기압 때문에? 기압 때문에? 기압 때문이었다. 지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대기가. 왜 붙어 있을까? 힌트.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네, 그 이름이 지구의 압력. 지구의 압력? 중력. 중력. 지구의 중력 때문에 대기를 붙잡고 있는 거야. 자, 지구가 중력이라는 힘으로 이 공기를 끌어당겨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만약에 중력이 사라진다면 대기도 다 도망가. 와, 죽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숨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겠죠? 식물들도 광합성을 못해서 죽겠죠? 그쵸? 그리고 대기가 사라지면은 엄청 추워져요. 대기 덕분에 우리가 따뜻한 지구, 평균 온도 17도 정도 되는 따뜻한 지구에 살 수 있는 거다. 대기가 엄청 고마운 존재야. 자, 지금 중력 때문에 붙잡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자, 이 하늘, 대기권, 이 대기권의 높이가 몇 킬로미터쯤 될 것 같아요? 1200km. 뭐라고? 1200. 땡, 다운. 120km. 오, 뭐가요? 대기권의 높이. 2,000. 다운. 1000. 정답, 1000. 예. 1000km입니다. 1000km. 대기권의 높이가 1000km쯤 됩니다.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우러다보면서 하늘 땅지. 이라고 말했던 거야. 하늘이 1000km인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대단하지. 그래요. 하늘이 1000km입니다. 자, 이게 대기권의 높이에요. 대기권의 높이가 1000km다라는 걸 하늘 천자로 함께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가지 일단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기권을 지금부터 분류할 건데, 이렇게 분류를 할 겁니다. 슉. 뭐지? 연결로요? 연결해볼게요. 길쭉하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밑줄 먼저 그고 봅시다. 이 대기권을 다른 말로 기권이라고 하는데, 대기권을 이렇게 4개의 층, 하나, 둘, 셋, 4개의 층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눈 거냐면, 자, 여기는 온도가 떨어지는 층, 여기는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층, 다시 떨어지는 층, 다시 올라가는 층, 이렇게 4개로 나눈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는 거 하나, 다시 올라가는 것 또 하나, 다시 떨어지는 것 또 하나, 다시 올라가는 또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층 나눈 거예요.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 대기권을 왜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눴냐? 라고 물어봅니다. 우린 이렇게 답을 써줘야 돼. 뭐라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밑줄자?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변화되는 걸 이용해서 4개의 층으로 나눴습니다. 키워드야. 높이라는 키워드와 기온 변화라는 키워드가 모두 들어가야지만 맞게 답을 써주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층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떨어지는 층. 두 번째 층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는 층. 세 번째 층은 다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또 떨어지는 층. 네 번째 층은 다시 기온이 올라가는 층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체크할 게 뭐냐면 바로 10, 50, 80 체크. 이 층과 층을 나누는 킬로미터가 10km, 50km, 80km야. 즉, 총 4개의 층으로 대기권이 나눠져 있는데 대기권이 1000km라며. 어허! 이 1000km 중에서 저 밑에 10km, 50km, 80km에서 하나층,
2개 층, 3개 층이 이미 나타나고요. 80부터 1000까지가 마지막 층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0km를 간단히 나눠보면 1000km라고 한다면 1000이라고 한다면 저 밑에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된다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요? 4개의 층이 요런 아래에서 뽁짝뽁짝 나눠져 있고 위에는 전부 다 마지막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만 보면 굉장히 균등하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00km 중에서 맨 아래층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위에는 전부 마지막 층에 해당합니다. 자, 형태를 좀 보는 중이야. 자, 이름도 좀 기억할게요. 이름. 첫 번째, 맨 아래층의 이름은 대류권이라고요. 두 번째 층은 성층권, 세 번째 층은 중간권, 마지막 층은 열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암기법을 이렇게 암기합니다. 대성이란 친구가 중간에 10권의 책을 읽었다. 대성이 중간에 10권의 책을 읽었다.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10권의 책을 읽어서 공부를 잘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대성이가 중간에 10권의 책을 읽었다 라고 기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다 합친 게 대기권. 자, 대기권을 4개의 층으로 나누면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됩니다. 대기권이라는 표현과 대류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대기권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 대류권은 맨 아래층만 말하는 겁니다. 대류권과 대기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간단한 걸 해놓고 나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부적으로. 자, 확대되어라. 야. 자, 중력을 좀 이제 고려해 볼게요. 자, 이게 공기층인데 공기가 이게 다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다. 공기는 무게가 있어서 다 아래쪽으로 깔려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는 한 이 정도쯤에 깔려 있고요. 특히 여기에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밀도를 그림을 표현 여기 공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좀 적게, 완전 적게,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여기가 제일 높고요. 공기가 좀 적고 여기는 조금 있고요. 여기는 거의 없는 이런 형태. 공기의 밀도로 매겨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공기가 거의 대부분 깔려있는 이유가 뭐다? 무거워서. 다른 말로 뭐가 당기니까? 중력이 당겨서 맨 아래쪽에 공기가 다 몰려있는 거야. 이런 사진 본 적 있나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져. 그래서 굉장히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이런 데를 등반할 때는 산소 마스크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 없이는 높은 산을 등반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모든 공기는 다 아래쪽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중력 얘기를 아까 했던 거야.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래쪽에 딱 깔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봐. 대류권. 해가 떠 있을 경우, 자, 지표면이 엄청 뜨거워집니다. 지표면이 뜨거워져. 그래서 지표면 근처가 가장 온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17도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네요. 지표면의 온도가 17도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저 위, 하늘 위로 올라가면 서열아, 하늘 위로 올라가면 추워질까, 더워질까? 추워집니다. 올라가고 올라서 추워져요. 그래서 온도가 쭉 떨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쭉 떨어집니다. 그럼 봐봐. 저 밑에 지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는 뜨겁죠? 저 위에 있는 공기는 어때요? 차가울 거 아니야?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야? 공기가 움직여요. 이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현상? 이게 대류 현상이야. 대류 현상.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권? 무슨 권? 대류권. 대류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권? 대류권이야. 생각해봐. 공기가 막 움직이니까 공기가 안정한 것 같아? 불안정한 것 같아? 대류권은? 움직인다는 건 불안정한 겁니다. 공기가 되게 불안정해.
비행기 타봤죠? 네. 비행기 탈 때 처음에 이륙을 빵 한 다음에 막 떨리면서 막 올라가요. 어딜 통과 중인 거야? 대륙권을 통과 중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불안정한 층을 계속 이렇게 날아갈까? 아니야. 아니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공기층으로 올라가. 그럼 위로. 결론부터 말하면 거기가 바로 성층권이에요. 성층권에 올라가면 공기가 되게 안정적이 된다. 안정적이 돼요. 자,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특징,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공기가 매우 매우 불안정하다. 매우 불안정하다는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올라가는 공기가 뭘 만드냐? 구름을 만들어요. 구름이 만들어지면 뭐도 내린다? 비가 내리겠죠. 바로 구름과 비가 형성되는 게 바로 대륙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면 수증기도 무겁거든. 수증기도 다 아래만 깔려 있어. 이 구름이 만들어지면 수증기가 뭉쳐져야 되거든. 수증기도 다 아래에 있으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유일한 층도 바로 여기 대륙권입니다. 정리하면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다? 바로 기상현상이 납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기상현상도 대륙권에서만 일어나. 구름도 대륙권에서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정도 대륙권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올라갈게요. 비행기 그려져 있죠. 비행기가 날아가는 곳이 어디다? 바로 성층권이에요. 성층권. 성층권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여기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오존층. 오존층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오존층이 있어야 되네. 오존층이 무슨 역할을 한다? 햇빛 중에서 무슨 매우 에너지가 많은 무슨 태양이 안 걸리고 막 영어로는 UV, 너비 울트라 바이올렛. 울트라 자외선 차. 정답. 자외선. 아 맞아요 자외선. 자외선. 아, 자외선을 흡수해줘요. 자외선.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외선을 흡수해줘요. 자외선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걸 흡수한 오존층은 뜨거워집니다. 이거 뜨거워져. 점점 하늘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져야 되는데 오존층이 뜨거우니까 그 오존층을 중심으로 다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존층 때문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층이. 그럼 생각해봐. 오존층의 아래쪽이 오히려 차갑고요. 성층권의 아래쪽 공기가 차갑고 저 위쪽 공기는 뜨겁죠. 뜨거운 공기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 차가운 공기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 그래서 공기가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안정하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안정하다는 거죠. 매우 안정한 공기층을 가집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하는 거예요. 비행기의 항로. 안정적인 층을 가니까 우리 나중에 막 이륙할 때는 안전벨트를 메고 있지만 비행기 타고 이제 한참 갈 때는 안전벨트 띵띵 풀으시잖아. 풀고 화장실로 갈 수 있잖아. 안정적인 층을 가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 떨림이 거의 없어요. 난기류를 만나지 않는 이상 비행기에 떨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곳이 여기에요. 성층권에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안정적인 이유,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상 관측기구, 그래서 우리 기상을 관측할 때 여기다 띄워놔. 안정적이니까 항상 여기 떠 있잖아. 항상 같은 곳에 떠 있으니까 기상 관측기구도 거기다 띄워놓는 거야. 대륙권에 띄워놔봐. 와, 움직이 난리 나겠죠. 그래서 막 자리 이동하고 난리 날 거야. 하지만 여기다 띄워놓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 기상 관측기구도 여기다 설치하면 좋겠네요. 그죠? 당연히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공기가 없으니까 구름 따위는 만들어지지 않겠네요. 굉장히 맑은 날씨가 벌어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가 창문을 이렇게 벽에 내다보면 뭐가 보여요? 아래쪽에 구름이 보입니다. 본 적 있어요? 네. 네. 아래쪽에. 산 비행기 타고 막 갈 때 창문으로 이렇게 밖을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구름들이 있어요. 뭐가 보이는 거야?
여기 대륙권에 형성되어 있는 구름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날고 있다는 증거야? 성층권을 날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위를 봐봐. 위에는 구름이 있나 없나? 절대 없어요. 위에는 구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만 구름이 형성이 돼요. 가끔가다 그 구름에 비친 비행기 그림자가 보이기도 해요. 못 봤죠? 그건 못 봤죠?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렇게 돌면서 비행기 그림자가 구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재밌어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층권까지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 층입니다. 세 번째 층은 자 봐. 다시 온도가 떨어져. 왜 떨어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존층에서 멀어져. 지표면에서도 멀어져. 다시 온도가 떨어지니까.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내려와.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영하 80도. 영하 80도. 신기한 건 여기 대륙권 끄트머리만 가도 영하 60도입니다. 대륙권 끄트머리만 가더라도 영하 60도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 엄청 높은 산, 우리 아파트로 따지면은 이게 10km니까 아파트 5,000층. 네. 얼마 안 되죠? 5,000층 정도. 아파트 5,000층 정도 올라가면 거기 온도가 얼마다? 영하 60도다 이 뜻이. 그러니까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영하 60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밖에 안 진답니다. 엄청 추워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10km를 쌤 환산해 봤더니 쌤 키가 2m니까 쌤 같은 사람이 한 5,000명 있으면 10km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의 높이를 2m라고 했을 때 한 층이 2m라면 5,000층을 하면 10k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000층이라고 하는 거야. 10km가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리가 엄청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000층 높이의 아파트예요. 그런 아파트는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중간권은 왜 온도가 떨어진다? 여기서부터도 멀어지고 여기서부터도 멀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데 아주 가장 낮은 온도까지 떨어집니다. 가장 낮은 온도까지 떨어지게 돼요. 아니다. 가장 낮은 온도.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가장 낮은 온도. 가장 낮은 온도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봐요. 아래쪽 공기가 뜨겁고요. 위에 공기가 차갑잖아. 그렇지. 그럼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잖아. 대류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공기가 불안정해요, 안정해요?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가 없다? 수증기가 없어요. 서연아, 왜 수증기가 왜 없죠? 네? 여기 왜 수증기가 없어? 수증기가 없냐고요? 왜 수증기가 없냐고, 여기. 어디에요? 여기 중간권에 왜 수증기가 없냐고. 중간권에요? 왜 없어? 기상현상이 없기 때문에. 아니야, 앞뒤가 바뀌었어. 수증기는 다 어디에 몰려있어? 아래. 여기 몰려있어. 왜? 중력 때문에 아래쪽에 쏠려있다니까. 위에는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는 물 분자니까 좀 무겁단 말이야.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기류가 발생하더라도 뭐가 안 만들어져? 구름이 안 만들어져. 구름이 안 만들어지니까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일어나지? 나야? 나 못 보는데? 뭐 아까 뭐 빅스비 같은 거. 근데 저 물 한 번 마시고. 물 한 번 마시고 와요. 기다려줄게. 더워가지고 잠이 안.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근데 인공위성은 어디쯤에 있어요? 예질러 있어요. 곧 나옵니다. 곧 나와요. 스포 금지. 곧 나와요. 곧 나와요. 그럼 오로라 찍으려면 아니 오로라는 이제 저 위에서 빛을 내는 거니까 아래서도 보이지. 가까이서 찍어야 되나? 근데 다른 길이가 얼마 정도나요? 달의 길이? 지름? 아니 달까지 거리? 네. 달까지 거리가 40만 km. 40만 km. 뭐 얼마인지 들으면 아나? 40만 km? 엄청 길구나, 엄청 멀구나라는 정도밖에 알 수 없지 않나?
아니 옛날에 얼마까지 가까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옛날에 2만 2만 킬로. 아 2만 킬로였는데 지금은 40만 킬로까지 멀어졌어. 아이고. 다리 엄청 크게 보여줬어. 쌤이 다음에 영상 보여주신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무슨 영상? 달 크기 영상. 호날두가 뛰는 영상 어? 달 크기 영상? 쌤이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 네. 응? 안 보여줬나? 안 보여주죠. 다리 이만하다 안 보여줬어요? 네. 응? 말로 이상하네. 알겠어. 빨리 하고 봅시다. 자, 이제 중간권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보이고 이거 유성이 관찰되는 게 또 중간권이에요. 중간권 특징 유성이라는 게 관찰돼요. 유성이 뭐냐면요. 우주에서 운석이 확 날아옵니다. 먼저 여기 10권을 만나죠. 10권은 공기가 거의 없다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마찰이 안 일어나서 타질 않아. 어디서부터 타기 시작한다? 중간권에 들어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마찰이 생겨서 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권부터 이 유성이 관찰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별똥별. 정답, 별똥별. 이제 쌤 근데 유성이 밖에 있는 쓰레기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별이 그러니까 뭐- 아니었어요? 별 아니에요. 별일 수가 없죠. 별이 아니라 운석이 떨어지거나 또는 우주 쓰레기가 타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 그러면 저거 보일 수 있어요. 땅바닥에 박혀요? 아니면 그냥 없어져요? 없어. 원래 대부분은 다 타서 없어져. 근데 다 타지 못하고 남은 게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것을 우리는 운석이라고 불러줍니다. 운석. 맞으면 운석 맞으면 죽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 있어요? 만약에 잘 피해서 이렇게 밑에 텅 떨어졌어. 주석. 나사에 가져가면 10억에서 10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손이 타지 않아요? 일단 다 시킨다. 아. 시켜야지. 왜 바로 가. 이게 우주에서 날아온 거니까 연구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나사에서 삽니다. 근데 어.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렇게 듣고 나사까지 가도 사주나요? 사주죠. 일단 나사에 연락을 먼저 해야죠. 이런 걸 발견했다. 어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좌표에 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나사가 컴퓨터 두들겨 보면 거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나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 운석이 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맞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자기네가 가지러 오든 우리가 갖다 주든 어쨌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업 중에 운석 탐험가 이런 사람들, 운석 탐험가. 맨날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운석 주스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만 주워도 아싸, 그죠? 그래서 짭짤하게. 주로 사막이나 바다 이런 데를 다니면서 운석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사 직원이 우주에 가서 그냥 돌 하나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은퇴한 뒤에 팔면 어떻게 돼요? 팔릴까요? 팔릴 수 있죠. 팔릴 수 있죠. 아. 근데 그 사람이 운석을 주스러 밖으로 갔다 오는데 드는 돈이 100억이에요. 그것보다 더 가치가 높으면 이득이.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네, 좋아요. 어쨌든. 거기서 가져오는 그 가는 돈 거기까지 가는 돈은 다 나사가 내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 나사가 내주겠지. 그러니까 은퇴하고 자연 나서. 그러니까 몰래 숨겨놓는다는 얘기지. 네. 되게 이기지 나쁘네. 않을까요? 되게 나쁘네. 제대로. 물론 그걸 안 걸릴 확률은 없지만 혹시 안 걸릴 수 있다면 뭐 은퇴 자금으로 마련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안 걸릴 수 없지. 왜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은 다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할 테니까 아 입에 넣어두면요? 입에 넣으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비닐봉지 괜히 감싸서. 건드렸잖아 지금. 얘기하다가 우두구두. 아니 지금 맞은 이상하다. 아, 말이 안 맞네. 아무튼 네. 다시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맛있게. 그래서 맨 아래가 대륙권, 그 위에가 성층권, 그리고 여기 중간권까지 하겠습니다. 크게 그러면 와 참. 그죠? 그런 겁니다. 오케이. 유성이 관찰된다. 유성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는데, 유성은 그러면 우주에서 떨어지는 어떤 물체가 공기 중에서 마찰 때문에 막 타고 있는 거잖아. 유성 보면 소원 비는 거네.
네.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나는 내 하고 몸이 있는데. 막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소원을 빌어. 들어주고 싶을까? 아니요. 그죠? 안 들어줄 거. 안 들어주고 오히려 막 저어주면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아. 그래서 유성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원 빌지 마세요. 진짜 이과 안타깝습니다. 같네요. 응? 이과 같네요. 맞아요. 과학이면 이과 아니에요? 이과죠. 그쵸? 이과죠. 심리학은요? 심리학은 문과 약간 아니에요? 문과죠. 문과. 왜요? 심리가 문과입니까? 심리가 문과예요. 자, 마지막 10건입니다. 10건. 이게 80이었죠. 80kg 이상부터는 10건이라고 불러주는데, 공기가 거의 없어요. 희박합니다. 그 여기 10건에, 잠깐 보면은, 여기가 지금 110까지만 나와 있는데, 저 10건의 저 위 어딘가는 체크할게. 600km쯤 되는 곳이 있겠죠. 네. 600km쯤만 돼도 지표면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중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약한 중력을 가지고 여기를 돌아다니는 우주정거장이나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이 궤도를 돕니다. 그리고 우주정거장은 우주에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에요. 우주정거장도 지구 주위를 뺑뺑뺑뺑 돌아야 하기 때문에 지구 중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얘들 어디 존재한다? 10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10권에서 우주정거장과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권의 특징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온도가 높아지죠. 왜 높아지냐면 태양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시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양과 매우 가까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 생각해주면 돼요. 공기가 거의 희박하다는 특징이야. 공기가 거의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공기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우리도 만약에 여기 공기가 없다면 해가 비치는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밤에는 해가 없으니까 엄청 추워질 거야. 근데 공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너무 뜨거우면 뜨거운 공기를 저쪽으로 밀어버립니다. 바람이 불면서. 차가운 공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온도를 맞춰주고요. 밤에 너무 차가우면은 다시 뜨거운 공기를 저기서 끌어와서 순환시켜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낮대로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교차라고 해요. 일교차가 너무너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는 일교차가 엄청 커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우니까 냉난방기를 잘 돌려줘야겠죠. 냉난방기를 잘 돌려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오로라가 관찰이 돼요. 오로라가 아름답게 관찰되는 층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온 어떤 입자가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빠직빠직 방전 현상을 일으키는 게 오로라입니다. 오로라예요. 오로라가 관찰되는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게 태양이야. 태양이 엄청 온도가 뜨겁죠. 태양 근처에 있는 원자들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질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워요. 이온한다고 표현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진 이 입자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되게 불안정해. 엄청 불안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구에 도착하면 안 되는데 지구는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는 N극과 S극이라는 커다란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커다란 자석이 있다는 거 들어봤나요? 그래서 지구에는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들어봤나요? 자기장? 네. 이 자기장 때문에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자석의 양쪽 끝에가 힘이 센 거 알아요? 자석은 양쪽 끝이 힘이 세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도 북극과 남극이 가장 힘이 세요. 북극과 남극이 힘이 세니까 이 입자들이 날아오다가 어디로 쏠린다? 북극 쪽과 남극 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북극 근처의 대기에서 빠직 남극 근처의 대기에서 빠직 오로라가 관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30도잖아. 위도 30도.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오로라를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緯도 지역, 저쪽 북극 근처 또는 남극 근처로 여행했을 때만 오로라를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緯도로 좀 여행을 가서 오로라를 관찰하고 싶어요. 아직은 본 적이 없네요. 자, 오로라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그래서 태양 활동이 엄청 활발하다면 오로라도 더 많은 지역에, 넓은 지역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각 층에 따른 어떤 특징들을 정리를 해준 겁니다. 선생님, 아. 인공위성으로 오로라가 찍힐 때가 있어요? 찍을 수 있죠. 아래쪽을 이제 사진을 찍으면 오로라가 찍히기도 하죠. 찍을 수 있습니다. 저기 오로라는 이렇게 퍼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빠직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우리 전기가 뭐랄까 전기 방전 번개 치는 거? 번개가 이렇게 빵 치잖아. 대기권 번개가 이렇게 치는데 저 높은 곳에서 아주 커다란 번개가 이렇게 크게 빠직 치고 있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저것도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거리죠. 반짝반짝거리가 눈에 보이는 거야.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색깔을 가진 녀석으로 나타나. 번개는 그냥 하얗게 나타나잖아. 너무 강력해서. 근데 저 멀리 있으니까 굉장히 멀리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한테 오는 동안 빛이 산란을 일으켜서 색깔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 영상도 이렇게. 그래 알겠어요. 자, 하나 킵 오로라 영상, 달의 크기 영상 이렇게 많네요. 자 이제 심화 문제 두 번째 심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오존층 때문에 다시 온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거죠. 시험 문제입니다. 오존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태양이 비추면은 온도가 자, 여기가 뜨거워지죠. 지표면이 뜨겁고 올라갈수록 그러면 지표면에서 멀어지니까 점점 차가워지겠죠. 중간에 오존층이 없으니까 온도가 중간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 최저까지 떨어진 다음에 10건 만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몇 개의 층으로만 나눠진다? 딱 하나. 2개의 층으로만 나눠지게 됩니다. 이 오존층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의 층이 나눠진 거지 오존층이 사라진다면 2개의 층이 사라져버립니다. 이해되죠? 오존층 때문에 중간에 한번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층이 2개가 더 생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없어진다면 아래층과 위층 딱 2개의 층으로만 구분될 것이다 라는 것도 심화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네요. 자, 이게 기권의 구조고요. 이제 기권, 대기, 공기를 이루고 있는 입자를 좀 볼게요. 공기 이루는 입자.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겁니다. 대기의 조성. 우리 공기 중에는 뭐 어떤 기체가 제일 많다? 질소 기체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는 산소가 많습니다. 산소 갖다 뭐하지? 순살. 응? 순살. 술 쉰다. 질소 갖다 뭐하지? 질소가 뭐였죠? 맞아. 과자 봉지 충전할 때, 과자 봉지를 빵빵하게 만들 때 넣는 기체가 질소 기체예요. 질소 기체가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안정적이라서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이만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과자 봉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과자를 썩지 않게 보호해주는 기능을 할 뿐더러 빵빵해지면 과자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자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소를 충전해 넣는 거야. 근데 이게 빵빵한 과자를 샀다고 쳐보자. 퐁! 열었어. 과자 얼마큼 들어있죠? 이만큼. 그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좀 사은품으로 들어있는 거야. 이 정도로 비율 차이가 엄청 크다는 얘기입니다. 질소가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질소가 과자 봉지 충전할 때 쓰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르곤이라는 기체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비율이 작아요. 왜냐면 질소하고 산소만 합쳐봐 몇 프로야? 둘만 합쳐도 99%예요. 나머지 1% 가지고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가 가장 내용이 많은 곳이에요. 가장 내용이 많은 곳이라서 여러분들 잠깐 끊고 갈게요. 끊고 갈게요. 나머지 2, 3, 4, 5번은 금방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 누가 되게 힘들어해서 잠깐만 끊고 갈게요.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 잠못 잤어요. 나도 못 쉬는 자는데. 시간이에요? 잠깐 쉬자. 저는 잠깐만 이거 이제